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보고 있기만 해도 아슬아슬하고 격렬한 갈등과 극적인 화해가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는 연인 관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가 봐도 한쪽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그저 불행한 사랑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두 가지 강력한 정서적 유대,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드라마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 둘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처럼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트라우마 유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란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방향적인 관계입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강하게 결속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유대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가해자는 관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존, 자녀 문제, 혹은 정서적 조종을 통해 피해자를 무력하고 고립된 상태로 만듭니다. 둘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엔진입니다. 가해자는 학대와 다정함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다가도 아주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피해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착각을 심어주며 그 작은 친절에 더욱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는 도박 중독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피해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한 줌의 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과 이 사람은 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준다는 현실이 충돌하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이 모순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와 같이 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고통의 근원과 위안의 근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모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활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심어 놓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듯 피해자의 내면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나를 화나게 했어라는 가해자의 시각을 주입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가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그를 보상해주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피해자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그 관계라는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제 드라마 유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유대가 일방적인 학대와 복종의 관계라면 드라마 유대는 쌍방향적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인기 있는 막장 드라마를 현실로 옮겨온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이 드라마의 공동 작가이자 주연 배우가 되어 극적인 서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드라마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갈등, 이기, 극적인 화해와 같은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드라마는 관계를 유지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핵심 동력이 예측 불가능한 학대와 통제라면 드라마 유대의 핵심 동력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유기 불안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둘만이 공유하는 견고한 이야기, 즉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모두 우리를 반대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위대하다와 같은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서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뭉치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맡는 식입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가 예측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라면 드라마 유대 관계는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행동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해하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해리적인 느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도 힘의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드라마의 감독이나 작가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각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가 역할을 하는 사람은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배우는 그 판타지가 현실이 되도록 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에는 내가 더 자극적이고 더 극적인 행동을 할수록 상대방은 나에게 중독되어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뚤어진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하며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하고 관계의 끈을 더욱 팽팽하게 조입니다. 드라마가 없으면 관계도 끝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우마 유대와 드라마 유대의 결정적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방향성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방적 결속인 반면 드라마 유대는 두 참여자 간의 쌍방향적 공모 관계입니다. 둘째, 핵심 동력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예측 불가능한 학대와 통제에서 오는 공포와 혼란이 핵심이지만 드라마 유대는 상대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이 핵심입니다. 셋째, 서사의 유무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의미나 맥락이 없는 혼돈 그 자체이지만 드라마 유대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짜여진 각본과 판타지가 존재합니다. 넷째, 주된 감정 상태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피해자는 깊은 인지 부조화와 자책감에 시달리는 반면 드라마 유대의 참여자들은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절망감 속에서 극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유대와 드라마 유대라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두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유대는 우리 삶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인 애착의 형태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 사람이 이러한 관계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며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감옥임을 깨닫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의 반복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성장, 그리고 안정된 행복의 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